네, 군사 전문가시죠.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 의원님, 이번에 들어온 게 발사대 2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드 1개 포대는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사드 미사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네. 것이고요. 지금 두 가지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한 개 포대를 보면은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 네. 그리고 레이더. 예. 그다음에 이 레이더와 미사일을 전부 통제하는 지휘 통제소.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결국은 그럼 레이더와 지휘 통제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드 포대 구성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 1개 포대라고 했을 때는 몇 기의 미사일을 보통 예, 일단 이제 그 미사일 발사대는 통상 네. 이 6개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발사대 하나당 8발의 미사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럼 1개 포대가 48발의 이제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1개 포대가 48개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 체제가 저고도로 날아오는 거는 패트리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있는데 예. 꼭 사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우리 현 상황을 봤을 때 좀 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좀 심각하게 그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력은 네. 패트리어트 팩2 미사일을 개량한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중고로 쓰던 것을 들여와서 굉장히 좀 비용이 초기에 이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들여왔지만은 개량을 통해서 성능을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팩3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KAMD 말씀하셨는데 예. 이 KAMD의 하층에 해당하는 게 이 팩3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이외에 국산에서 개발하는 MSEM과 LSEM. MSEM은 패트리어트 팩3와 거의 비슷한 요격 능력을 보유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LSEM은 한 40km에서 60km 정도까지의 고도를 요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예. MSEM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 정도 되면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아마도 이제 그때부터 생산을 하지 않을까 볼 수가 있고요. LSEM은요. 네. 지금 이제 개발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그래서 무방비 상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데 예. 그럼 기존에 있는 패트리어트와 그다음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팩3 이것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이 미사일 위협에 좀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 이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네. 한 반경 한 30k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0, 40km 반경짜리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보호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좀 더 넓은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드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갖는 이것을 배치시켜서 네. 크게 막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주요한 외곽의 지역이나 핵심 지역은 이제 다시 패트리어트로 또 방어하는 이런 식의 중첩적인 방어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말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어제 5발 쐈다가 한 발이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쐈을 때도 사드가 다 요격이 가능한가요? 예, 사드는 원래 그렇게 동시다발적 요격이 가능하도록 고안이 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보통 미군의 교리에 의하면은 이 미사일 날아오는 미사일 한 발에 대해서 2발을 보통 이제 발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됐을 때 만약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발수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경우에 요격을 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1000여 발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사드 48발로 막을 수 있겠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죠.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총알이 1000발 있다고 100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 숫자만큼 쏠 수 있는 거고요.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수만큼 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전에 들어가서 했을 때 100% 다 동원이 돼서 발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여 대에서 200여 대 사이 정도의 미사일 발사대가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실전에서 아마 초기에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로 사용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얼추 이런 부분을 잘 맞추면은 충분히 초탄 공격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차탄에 대한 어떤 대응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드 포대를 몇 개 정도 하면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서울 지역까지 전부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드 포대가 이 최소 2개에서 아니면 3개까지 있으면 완벽하게 방어가 된다. 3기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근데 이 부분도 좀 약간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수도권 지역은 사실 이제 중거리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의 위협보다는
뭐냐면 네.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장사정포 예. 이것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여기에 대항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가장 궁금한 게 말이죠. 중국이 자꾸 사드 들여오면 자기들 다 본다고 레이더가 예. 그러는데 예. 중국은 우리 안 봅니까? 중국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훨씬 더 네. 사정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백 킬로는 넘고 거의 1000킬로, 2000킬로에 이르는 그런 지상 고정형입니다. 이거는 네. 건물을 커다란 한 5층, 6층 빌딩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만든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중국은요. 네. 대한민국을 타격권에 두는 단거리 핵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쪽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방어용 미사일, 요격 미사일 그것도 뭐 각도도 딱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볼 수 있는 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릴 테니까 너는 막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논리로밖에 읽힐 수 없다라는 측면이고 네. 이것이 결국 중국은 자신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자신의 국가 안보 이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국답지 않은 행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